반갑습니다. 에듀테크 심소연입니다. 이번에 디지털 리터러시 격차 해소를 위하여 디지털 소양 교육을 할 때 어떤 에듀테크 교육 도구를 좀 활용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디지털 리터러시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 리터러시랑 포괄적으로는 디지털 시대에 갖추어야 할 모든 역량을 뜻합니다. 그 역량에는 디지털 기기를 다루는 법도 포함이 될 것이고요. 올바른 디지털 콘텐츠를 이렇게 소화하는 법, 그 다음에 디지털 소통에 있어서 어떤 윤리적인 부분을 좀 배워야 하는지, 이런 모든 내용이 디지털 리터러시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과 디지털 소양 교육의 차이점이 뭔가라고 이야기를 해본다면, 소프트웨어 교육은 말 그대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주는데요. 디지털 소양 교육은 이것을 잘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죠. 무엇이 바람직한 것이고 무엇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인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아동과 청소년에게 디지털 소양 교육은 필수입니다. 특히 컨텐츠가 무분별하게 정말 많은 다양한 분야의 컨텐츠가 생산이 되고 필터링 없이 아이들도 접근을 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좋은 의도로 잘 써야 한다는 것을 디지털 소양 교육에서는 아이들에게 강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소양 교육의 시기는 늦어도 초등 3, 4학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한 9세에서 10세 정도에 접어들면 대부분 이제 개인 단말기, 스마트폰을 소지를 하게 되고요. 그렇다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소프트웨어를 다루기 시작하는데, 그보다 조금 앞선 단계에서 바르게 사용하는 방법, 이것이 내가 올바르게 활용해야 할 도구라는 인식을 좀 심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디지털 소양 교육을 위한 그런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년을 대상으로 할 때 어떤 에듀테크 도구가 필요할까 한번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디지털 리터러시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범위가 굉장히 넓은데, 그 중에서도 저는 아이들이 일단 본격적으로 사용을 하는데 먼저 접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와 디지털 콘텐츠를 본격적으로 사용하기에 앞서서 이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먼저 잘 가르쳐 주는 게 필요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콘텐츠라 하기보다는 조금 디지털 기기를 다루는 법을 에듀테크 플랫폼을 통해서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제안하는 도구는 한컴 타자 연습입니다. 아이들이 중학년이 되면 읽고 쓰기가 가능하고 이제 국어의 맞춤법에 대해서 익히는 시기가 오는데요. 네, 그래서 이 한컴 타자가 이제 자음, 모음, 자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번갈아 가면서 한글을 적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음과 모음을 이해하고 단어 쓰기 순서를 익힌 초등 중학년에게 좀 적합하다고 보고요. 네, 자연스럽게 그리고 중학년의 경우에는 이제 초등 저학년에 비해서 어느 정도 손가락에 소근육이 이제 길러지고 스스로 타이핑하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타자 연습을 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자 연습을 또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키보드의 구조와 역할을 익히고요. 입력과 출력에 대해서도 좀 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향후 이제 고학년을 가면, 이건 실제로 제가 좀 겪었던 사례인데, 아이들이 이제 엔트리 수업을 6학년에서 하는데 타이핑을 칠 줄 몰라서 의외로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들 손가락이나 또는 터치펜으로 쓰는 것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키보드와 마우스 조작법을 몰라서 멀뚱멀뚱 앉아있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컴 타자 연습을 통해서
먼저 중학년에서 학습을 해야 키보드, 즉 컴퓨터를 좀 쉽고 정확하게 다루는 방법을 학생들이 익힐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타자와 마우스를 이제 이렇게 조작법, 하드웨어 조작법을 익히고 나면 그 다음으로 접하는 도구가 이제 오토 드로우인데요. 사실 오토 드로우는 많은 선생님들께서 이런 드로잉의 목적으로 아마 수업 시간에 많이 사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리터러시 관점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관점에서 본다면 작품 완성 이후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플랫폼에서 그림을 아이들이 다 그리고 나면 자기가 만든 작품을 컴퓨터에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또한 파일을 저장하고 해당 파일의 경로를 찾아가고 이것을 아이들이 배우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이걸 익히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옛날처럼 집에 데스크탑이 있는 경우도 드물고 컴퓨터를 아이북을 보급을 한다고 하여도 누군가가 사용법을 알려주지 않으면 아이들이 이거를 이제 파일 저장을 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오토 드로우를 통해서 스스로 자신의 작품을 저장하고 해당 작품이 하드디스크에 어느 위치에 저장되어 있는지 파일 탐색기를 통해 찾아보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하드디스크, 파일, 파일명, 파일 경로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요. 나중에는 저장된 파일을 찾아보는, 탐색을 하는 방법도 익히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타이핑도 할 수 있고 이미지도 제작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익힌 기술을 좀 더 구현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저는 파워포인트가 학생들이 그 익힌 컴퓨터 다루는 실력을 좀 표현을 할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파워포인트가 방과후에서는 이제 컴퓨터 수업에서 보통 파워포인트를 이제 많이 수업을 하는 걸로 아는데 굉장히 인기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 인기가 있는 이유가 자기가 뭔가 표현을 하고 싶은 것, 만들고 싶은 것을 스스로 만들어서 완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고 성취감을 보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를 이제 통해서 글을 작성하고 이미지를 첨부하는 이런 것을 이제 학급 신문기사 만들기 이런 과제를 통해 학습을 한다면 디지털 도구를 통해 미디어 리터러시 학습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엔트리인데요. 사실 엔트리를 이제 중학년 아이들에게 코딩을 가르치고 이 알고리즘을 알려주고 이런 관점보다는 디지털 이제 리터러시에서 좀 더 내가 스스로 내가 만든 이미지로 또는 내가 만든 문구로 콘텐츠를 생산을 한다라는 관점에서 보는 것이죠. 근데 이제 다른 콘텐츠 생산 플랫폼은 초등 중학년이 쓰기에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제 엔트리에서 선생님이 아주 간단한 블록만을 제시하고 이제 장면 넘기기 1년 정도의 코드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이제 스스로 나의 뭔가 디지털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 이제 이런 기회를 좀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좀 재미를 통해서 엔트리를 이제 아이들이 접한다면 코딩을 좀 어려워하고 꺼리는 친구들도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중학년 단계에서 고학년으로 갈 때 자연스럽게 소프트웨어 교육으로 전환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 발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